장전마을의 암 발병률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고 피부암의 경우 20배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2010년 처음 역학조사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최경숙입니다. 저희 마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런 행사를 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을 분들 간단하게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장 맡고 계신 최정녀 어르신,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님, 또 저희 마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박종근 어르신, 장영식 총무님, 하영순 어르신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빼먹은 부분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마을 주민들의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신 선생님이 최지철 선생님입니다.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주변 공기라든가 산수를 보면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어떻게 공장 허가를 전라북도에서 내줬는지 정말 우라통이 침입니다. 여기는 절대 이런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장 허가를 내줘가지고 주민들을 죽이고, 또 전국에 있는 폐기물 못된 쓰레기를 다 갖다가 여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돈은 외부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경상도에서 다 벌어먹고, 쓰레기는 전라도 여기다가 갖다가 처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KTNG에서, 대전에서 돈은 다 벌어먹고, 담배 팔아서 연간 4조 8천억, 5조 가까이 돈을 벌어먹고, 쓰레기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이곳에 금강농산 이곳에 갔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40명이 암입니다. 17분이 돌아가시고 23명이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 마을은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마을입니다.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런 마을을 갖다가 정말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사짓는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은 큰 걱정을 안고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장은요, 이 3년 정도 이렇게 이 지붕 판넬을 갖다가 깨끗한 걸 덮어놓고 3년이 지나면 지붕 판넬이 다 뻥뻥 구멍이 뚫립니다. 뚫려가지고 그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지금 바닥에 고이듯이 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인물을 갖다가 모터펌프 3대, 4대를 대가지고 품어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수지로 갑니다. 저수지로 가면 저수지 물고기는 제삿날입니다. 비만 오면 물고기는 아우성치고 죽어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쌓인 발암물질이 저수지로 다 품어내가지고 저수지에서 26가지의 1급 발암물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들었습니까? 물고기 죽고 또 주민들이 그 저수지에서 스며든 지하수를 먹고 주민들은 정말 시름시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앞으로 계획은 KTNG를 어떻게든지 KTNG와 싸워서 우리가 KTNG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우리가 수십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KTNG 본사에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보지도 않고 불안도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갔으면서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이 있고 없는 건 우리가 한 번 더 싸워보자 이거죠. 싸워서 우리 정말 싸워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보자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 건강도 안 좋고 이제 마을이 지금 그리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민들 협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기 원광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그분께서 왜 이리에다 터를 잡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살만한 고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1977년 11월 11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리역에서 이주일과 하춘아가 쇼를 하고 그랬을 때 9시 15분에 폭발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고서 폭발사고가 나고 나서 그 수습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신무일이라는 열차 호송원이 이렇게 촛불 가지고 하다가 뻥 터졌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도시를 발전시켰다. 그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는 눈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그게 선장 한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잘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바로 잡아간 것이 현재 우리의 역사예요. 그 가까운 다른 도시의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면 제주도에서 4.3 사건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동백꽃이라는 그러한 레이블 또 그리고 평화라는 걸로 해서 그 도시가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 그 다음에 1980년도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사태가 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역량과 민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익산의 이 장전마을 사태가 안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리역 폭발 사고 때 그걸 못하고 대충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들이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야, 익산하면 안전한 도시야, 익산의 모든 먹거리는 안전한 것이야, 그런 것들이 체계로 남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하나의 소망이고요. 특별히 이 공간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도 심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여기가 환경과 치유센터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몇 분의 그 선생님들을 소개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익산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익산군이 있었고 여산군이 있었고 함나 함열군이 있었고 용안군이 있었고 4개의 군현이 합쳐져 가지고 1914년에 익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함나, 사실 함나로 알고 있지만 함나산 밑에 함나고 함열이거든요. 함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선생이 유배를 와가지고 도문대작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을 다 기록한 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문대작입니다. 그래서 함열이라는 데가 지금 함나로 아주 작은 곳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대단한 고을이었었고, 그리고 허균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족적, 아까 얘기했던 도문대작을 남겼기 때문에 함열이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참 많은 곳들을 국가 명승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계암사하고 우금산성을 작년에 국가 명승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봉폭포도 지금 진안 죽도나 또는 그 사선대를 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그 5대강이 있잖아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제가 이제 그 강들을 다 걸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그 태백의 검룡소 한강에 발원지만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재 청장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5대강 발원지를 전부 다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자. 그러면은 지금 그 금강의 발원지는 장수의 뜸봉샘이잖아요. 그리고 또 섬진강의 발원지는 진안의 대미샘이고, 이 낙동강의 발원지는 태백의 황지, 영산강의 발원지는 바로 그 담양의 용소인데, 금강의 발원지를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 5대강의 박물관이 없어요. 그럼 익산 지역을 흐르는 그것이, 그러니까 나바우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곳들이 있는데, 익산에서도 선점을 해가지고 금강 박물관을 유치해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물론 뭐 미륵사지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미륵사지고 왕궁역 증석탑, 물론 뭐 세계문화유산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역사유산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만들면, 문화재를 만든다면은 그게 문화상품으로 만든다면은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이 비료공장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싸움이 그치지 않잖아요. 세상에 싸움터가 그치지 않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서로 도모해 가지고 이 마을이 장전마을이 정말로 태평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에 막혀 있는 부분,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간지러운 곳, 아픈 부분, 이곳을 쓰담쓰담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가슴도 이렇게 쓸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신선한 공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 몸 안에 공기를 채웁니다. 이 장전마을이 지금 지구가 문제인데, 그 문제인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없을까,
그런 의도에서 아마 강연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이크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신규백 선생님의 그 제안이랄까요? 갑자기 원광대에서 차를 마시는데 나랑 같이 가볼 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처음 제가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이 한살림이라는 이런 데하고 똑같은 이 농촌인데 그 비료나 이런 농약으로 농민들이 죽어가고 땅이 죽어가고 그것을 먹은 그 소비자가 죽어가는 걸 보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까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듯이 이런 한살림 운동도 이런 현장에서 농민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시작이 됐듯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여기도 그러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창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장일순 선생님이시죠. 원주 분이시고 또 이분들은 그 운동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한살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선언문도 작성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생명운동을 전개를 하셨죠. 비슷하게 그보다 한 5년쯤 뒤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개간지라고 해서 그 계절마다 내는 그런 저널인데요. 녹색평론이라는 게 창간이 되고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님이시죠. 창간사의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이제 산업 중심의 문명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거를 대신하는 어떤 생태 문명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 저널을 이제 30년 동안 계속 내시는 거예요. 매달은 아니지만 계절마다 잘 안 팔리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저도 이제 가보았는데 돌아가시면서 더 이게 주목을 받고 이게 이제 폐간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막 기부금도 하고 이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아주 소탈하신 분인데 이분의 낸 책이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고 하는데 이런 그 산업 문명이 일종의 우리가 추구한 근대 문명이고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동포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독가스가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건 이제 제가 넣어본 건데 다른 마을의 그런 고통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따라서 익산이냐 일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지금 코로나를 봐도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만 이 운동의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다 그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살림은 원주란 지역의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익산이나 이리 장정마을 같은 그 지역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연구하고 있는 동학인데 익산 지역이 이 한살림의 사상의 바탕인 동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3.1운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4.4운동이었죠. 그 문용기 열사라고 하죠. 남정교회. 그분이 남전리 출신인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서는 그 남전리에서 그 익산의 천민 출신인 남계천이라는 분이 전라 좌우도의 편의장이라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동학 조직 안에서도 혁명적인 이제 사건이 됩니다. 리더가 나왔죠. 그리고 그 익산 시내에서는 이리 시내에서는 이제 오지영이라는 분이 천도교의 또 대단한 리더였잖아요. 이런 동학 천도교가 3.1운동까지 이제 가는데 이 동학 사상의 핵심은 사실은 정학운동이었지만 바탕에는 생명을 중시하는 살림운동이 깔려 있었고 그걸로 이제 저항을 한 거겠죠. 지금 아까 최재철 선생님 저항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겠죠.
마지막 이제 이 부분은 신기백 선생님 전문 분야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1912년에 이리역 저희 집이 그 이리역 앞에 이제 시청 쪽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탄생을 하고 호남선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부터 올해까지가 거의 100년인데 우리 100년, 한국의 100년은 또는 이리 익산의 100년은 근대화를 향해 달려온 100년이고 그 근대화라는 거는 이런 거 많이 지어가지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돈도 뭐 좀 벌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마을 단위에서는 이런 거고 지구 단위에서는 이제 코로나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할 때 힌트가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익산과 이리 지역에는 동학 천도교의 전통, 또 3.1운동 때 기독교와의 연합운동, 또 원불교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그 자산들이 종교적 자산도 있고 그 생명을 중시하는 자산도 있는데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우리 익산을 100년치를 설계해 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이 세계에다 가깝게는 한국에다 멀리는 전 세계에 이제 발신하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제가 지금 이제 종사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100년 전에 개벽 잡지를 복관한 다시개벽이 작년에 창간됐고요. 올해는 지구적 전환이라고 우리가 지구적 차원으로 사고를 하고 그 국가 단위나 인간 중심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인문학 그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신기백 선생님하고 익산이나 장정마을에서 해보고 싶고 여기 이 정도의 저기 인프라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해야 될 작업이고 대학이 지역학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의 일원이고 제가 익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 장정마을 거점에 대해서 한번 그런 운동을 펼쳐보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때 얘기를 하면은 주민들이 2월 달인가요? 아마 저기 역학조사를 해둘라 환경부에다 청원을 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청원이 받아지면서 금강농사가 완전히 폐쇄되고 이제 법원 경매 과정으로 절차로 넘어갔고요. 어쨌든 줄다 얘기해서 최종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달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중간보고 했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하고 민간위원들이 합세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같이 가자 해갖고 합동조사에 본격적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1년 전에 하기로 했지만은 안타가 그때부터 그래서 공장 곳곳에 있는 샘플들을 채집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안 나오시겠지만은 마을에 김인수 이장님이 모아둔 샘플하고 최 위원장이 모아둔 샘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전이죠. 요맘때 6월달 정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18년 동안 22명의 암하고 14명 사망했는데 이거는 역학조사 기간 범위 내에 그 이후에도 암 환자는 계속 늘고요.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연초박은 어떻게 암을 만들었나? 연초박은 아까도 최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퇴비 원료예요. 부산질 비료 원료입니다. 섞여서 하는 거고요. 물론 공정은 섞이는 공정은 아니고 그냥 배합을 해가지고 그냥 뿌리는 공정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까 이 두 번째 로타리 킬러에다 집어넣어서 태운 거예요. 아니 같이 쉽게 봐서 태운 뜨거운 열로 이제 건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탔습니다. 이 양을 보면은 한 기록상으로는 한 19년부터 2015년까지 2252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제가 이제 기억에 하루에 장전마을 전에 한번 얼추 기억을 해봤는데 담배 개비로 한 10만 개비가 이상이 되는 양이더라고요. 그 톤양 자체가 이렇게 하루 처리량 그거 이제 전체 총량을 말하는 거니까요. 계산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결국은 마을로 어쨌든 대교오염 방지 시설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기가 이제 상구니까 바람에 의해서 가든지 여하튼 마을에다가 영향을 준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건 넘어갈게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마을 분들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고 사진도 찍혔습니다. 김인수 이장님이 저는 이 역학조사 하는 데서 마을 주민으로서 회사와 마을 주민 중간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많은 소스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공이 없었다면은 아마 결과를 얻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의 물고기가 죽었을 때 이제 여기 금강동산의 사장이 이제 표창장을 받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공장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 거죠.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 회수를 빼지 않고 순환시켜 돌리고 오염물을 안에서 순환시켜 돌리고 다 이제 거름의 원료로 생각한 거죠. 대신 밖에 가서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시설들을 기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표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동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밖에 가서는 박수를 받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표창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화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태우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다른 동네도 태우고 다 태우는데 왜 나오냐? 지하수나 이 주변에 폐수 배출하고 저지를 보고 쭉 따라 보니까 물길이 마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염이 돼서 마을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지하수만 오염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악취들이 이슬로 내려가고 비로 오고 땅으로 와서 흡수되고 그러는 거죠. 요게 이제 발암물질 중에 하나가 벤조피렌이었는데, 이거 이제 발암물질이 여종이지만은 영향을 확실히 줄 만한 건 벤조피렌. 요것도 저수지 밑에 많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담배 트리 니트로사민유라고 하고요. 이건 담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것만 찾았다면은 공장과 연계성은 볼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죠. 이게.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장 안에 있는 라인, 그러니까 이 그 담배를 혼합한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80도로 가열한 안에, 그 다음에 제품에도 다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마을 분들이 공장에서 받았을 비료 안에도 다 TSNA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마을에는 어디냐? 마을에는 어디가 봐야 하는데 마을 지붕 어디, 마을유관 옆에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과성이 된 거예요. 이거 아니었다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겠죠.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늘이 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2017년도 4월달, 정확히 한 7월쯤 지나서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 과정은 소송했어요. 왜 여기만 폐쇄하면 되지 여기까지 폐쇄하냐 하고 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튼 2년이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사라지는데 남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여튼 마을은 이렇게 영향을 준 걸로 넘어가겠고요. 뭐 다 아시지만. 그러면 자 입으로 장전마을 발암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 쭉 보겠습니다. 우선은 비특이성 질환의 최초 인정 사례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뭐 우리 장점하고 유사하다고 얘기할 때 일본에 이제 미나마타병, 수은중독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신경계 파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수은에 관한 영역이다. 바로 1대1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장점마을이 여러 가지 암과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환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밥을 많이 먹든 건강관리를 안 했든 술을 많이 먹든 담배를 많이 피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공장에 있는 아까 그 연초박에서 나온 물질, 폐모에서 나온 물질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집단암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장전마을이 최초로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에서 장전마을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의미와 가치를 둡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향후 마을에 의심이 되고 바람이 됐을 경우에 저 공장이 문제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타당성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걸 기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이거 하는데 여기 나오면 뭐 이거 폐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 위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갖고 그래, 그런 게 깨진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그 소중한 인재들, 저는 익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완주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우연찮게 여기에 있는 모 인사가 저를 잡고 와가지고 끌고 오는 게 바람에 어쨌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익산의 지역에 우선 원광보건대학교의 강보원 교수님 환경보건을 했죠. 그 다음에
오경재 교수님은 역학교에 그 문제를 해결한 예방의학과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군산의 토양 쪽에 하시는 김 교수님하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각계의 분야에서 역할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마치 2016년도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 일정에서 자기 역할을 단계별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권태영 대표의 시간, 이명택 의원의 시간, 저의 시간, 손문선의 시간이 착착착착 맞아갖고 결과가 났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견도 없었어요. 되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제가 어디 미래사회에서 볼 만한 그런 논의와 어떤 그 신심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는 KTNG에 대한 것은 사회 객관적인 제도적인 규제를 걸 만큼 책임을 지을 만큼 인과하기를 못했다라는 거죠. 영향.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마을에서 뭐 몇 번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여하튼 마을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의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자기 위험에 대한 인식 부분들은 많이 올라갔다. 이게 장전마을이 어떤 사회에 준 효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전마을 환경오염 사태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저 한번 노력했던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전마을 주민 대책이 우리 주민들이 1차적으로 고생했고 민간협의회, 역학조사를 했던 환경부부터 민간연구소,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아까 그 가장 중요한 키인 연초박에서만 나오는 TSNA를 찾아내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 스트리머한 얘기하면 원래 TSNA라고 하는 것이 검사하려고 생각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료를 갖다가 검사 분석기관에 의뢰를 할 때 다행히 분석하시는 분이 KTNG의 담배 관련된 거를 조사한 경험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TSNA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연초박을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 나오겠느냐 이런 굉장히 실제 그런 믿음도 없이 시작했는데 다행히 나온 겁니다. 나와서 비료공장과 마을에서 그게 발견되면서 인과관계가 딱 성립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원방향족이라고 하는 이런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나 다 나온대요. 농도가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지 다 불태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대조마을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아마 TSNA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장전마을 인과관계 성립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도 운 좋게 정말 우연치 않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온 게 그것이 나온 거라고 해서 아마 이제 주민들이 억울함을 푸는데 굉장히 좋은 키가 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언론, 지역의 전문가, 이렇게 아까 교수님들이나 박사님이나 한국역학회, 정치권, 이렇게 국회, 도의회,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과 시민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전마을은 인과관계 인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전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아까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장전마을 문제가 터졌을 때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2017년도 3월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요. 이 언론을 통해서 장전마을이 대대적으로 회자된 게 2017년도 2월입니다. 2016년도가 그때 물고기 저수지가 새까맣게 변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의원도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언론에 기사가 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장전마을 주민 몇 명 사망 이 기사가 떠요. 그러면서 저희 단체가 성명서를 내겁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이 성명서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월 달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과 그 다음에 조은정 시민대 활동가들이 이 비료공장을 방문합니다. 3월 달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들, 즉 대표이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마을의 공정 상태를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건축부장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같이 오신 분이 김세훈 박사, 이명택 시의원, 강공원 교수, 저하고 이렇게 4명이 공장의 공정도를 싹 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그때 찾아내게 돼요. 환경보건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도를 보니까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는데 직접 건조하는데 직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 요소에 의한 변조필에도 발암물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폐가스나 폐수를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방지시설의 재기능을 못하고 대기로 주민들한테 배출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지적을 합니다. 이때는 당시에 우리가 예비조사한 것도 아니고 환경역학조사 할 때가 아니에요. 3월달에 2017년도. 즉 이 얘기가 다 맞아 떨어졌어요. 이후에. 단순히 이제 TSN이나 이런 얘기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실제 이 공정도에 나타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기본 사항들이 전부 다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뭔 얘기였냐면 감사원 감사를 지적받았지만 여기가 악취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시달렸고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악취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이 안 왔는지 왜 모르겠다 했는데 감사원한테 그렇게 지적받았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악취 대상 신고 시설 지정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부적정한 행위로 지적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공식 협의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들도 했었는데 이게 민관협의회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3월 달에 했던 토론회 내용에 의해서 장전마을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 한 길라잡이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환경부가 역학조사 관련된 최종 결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현동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학관에서 했는데 그때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성이 추정된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신규백 선생님 하셨던 민해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직접 여기 온강대 병원도 참여를 해가지고 뇌졸중 관련된 부분 이렇게 당 검사나 뭐 이런 검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원사진이라고 얘기하는 저도 하나 찍었거든요. 근데 자꾸 제 사진은 찍어놓은 거를 엎어놨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고에다가 뒤집어 놨어요. 저도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그게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공연도 해주고 이런 행사들도 쭉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문화단체 시민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장전마을이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산 시민들도 장전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장전마을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하도 텔레비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전마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디 답안지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장전마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의료기관, 언론 등 모두가 같이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모델이 전국에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응원하고 함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다 달라붙었던 곳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장전마을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은 제가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버스에서 하는 얘기. 승리자로서 기억이 돼야 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장전마을은 암에 걸리고 환경피해 보고 하는 피해 지역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기업과 행정의 그런 부당함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마을이다. 수년 동안 싸웠어. 이런 동네가 있어요? 없잖아요. 엄청난 위대한 역사거든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간직하지 않으면 저는 치유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장년마을은 당당히 싸워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마을이라는 게 꼭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년마을이 기억돼야 하지 않습니까? 기억돼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장년마을로 끝내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선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서천도 그러지 고창도 그러지 환경부가 지금 바빠서 손을 못 댄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오늘과 같은 토론회,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나마타병 얘기했는데 미나마타병이라고 미나마타 학교가 있어요. 일본은.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가르치고 꾸준히 토론하는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저는 장전마을도 장전마을 환경학교가 있어서 다양한 국내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밥그릇이 돼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여기에서 꾸준히 이런 세미나, 토론회, 학교들이 열어가지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아픈 환경의 역사를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토론하고 제안하고 하는 활동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주민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환경 투어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런 힐링이 되고 뭔가 문화적으로 향유를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저는 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이 국내 처음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국내의 최대 환경피해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국민들과 시민들한테 지지받아야 돼요. 이 동네가 계속 지속되고 후손들도 계속 살게 되고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역사를 갖고 계속 움츠리고 가려면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전마을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노력이 선제 조건입니다. 주민들 노력이 선제 조건. 주민들이 스스로가 치유하고 힐링하고 자긍심을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왔던 초창기 모습에 갖고 있던 마음가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국민의 지지와 시민의 지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의 치유와 모델과 재방지를 위한 환경 오염에서 싸움의 역사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의 선제 조건을 저는 분명히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시민사회의 노력과 행정의 지원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마음이 정리가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그 장전마을 주민들이 정말 치유될 것이고 승리자로 우뚝 설 것이고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역사적인 마을로 자리매김될 것이고 더 이상 장전마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행정이든 다른 기업가든 이런 사람들이 각성하는 이런 모델이 아마 분명히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전마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각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면 정말 장전마을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같은 마을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한 10분 정도로 해서 여기 계신 돌아가신 어른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그리고 우리 이 공간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춤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곳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죽어간 모든 생명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돌아가셨던 분들, 이곳에 오염수로 죽었던 물고기들, 이곳에 공기로 죽었던 새들,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과 함께 숨 쉬어봅니다. 내 안의 하늘, 이 소리와 함께 내보냅니다. 허연대 뒷가고 죽어간다. 마을로 간 연기 흘러든 물, 나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에게도 흘러간다. 그들은 다시 씨앗을 들어놓으라. 다시 꽃을 심어간다. 모든 생명을 살리려 꽃을 심는다고 말한다. 들을 살리러 꽃을 심는다. 죽어간 모든 생명들을 마음에 담고 생명의 바람을 불어 이 꽃씨를 함께 날려보겠습니다. 인심은 하멸, 치유는 장경.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한 도시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맨 밑에 저렇게 원래 있었던 도시고 멀쩡한 아파트들을 전부 폭파시켜서 저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고 엄청난 큰 도시 하나를 없앴습니다. 이유는 돈을 벌어보자고 시가 저렇게 했고 주민들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을은, 저 지역은 다 없어지고 빈 땅만 있는데 최근에 저런 아파트들을 짓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요새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건가? 더 이상 쓰레기 받지 않겠다. 근데 건축 폐기물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에 들어가는 모든 구조를 보면 최고 많은 게 건축 폐기물인데 우리는 우리의 도시에 대한 욕망을 꿈꾸고 아파트 값 때문에 죽어라 하고 아파트 산이라고 저렇게 짓습니다. 이건 에르메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명품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가죽 가방, 악어 가죽을 이제 가방을 만들어서 하나에 2천만 원 합니다. 저 가방 하나가. 근데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있는 재고품을 전부 다 불에 태웁니다. 기업은 이윤이 보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이 환경에 문제가 있든 없든 굉장히 비도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했어요. 최근에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굉장히 애는 쓰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 때로는 마음을 잘못 먹으면, 부도덕하면 우리 이와 같은 여기 이 비료공장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정말 방지하고 예방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저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나무만 잔뜩 심어 놓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목격자인 돌을 심어 놓은 겁니다. 자라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저 돌을 심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 도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전마을의 이 비료 공장은 아마 이 환경 역사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귀중한 목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되든 정말 아까 설명했던 그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것, 또 예술, 환경 예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환경에 있어서 목격자가 돼서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건강을 해친 장본인이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장본인입니다. 수익콩으로 20년을 저는 제조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 수익콩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넣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음식임을 20년 후에서 저는 알았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그 GMO 콩으로 먹었던 걸 어떻게 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독을 시킬까 생각하던 것이 진원이 콩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약콩이기 때문에 모든 독을 없애고, 그리고 청국장을 해서 진원이 콩을 해가지고 마늘을 넣어서 진원이 마늘 청국장을 2007년도에 특허를 받아서 그것을 완성품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 모든 사람들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변비라든지 위장장애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그동안 20 동안 재별 속죄를 하고 우리 진원이 콩으로 정말 건강을 이렇게 좀 드리고 우리 발효식품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도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장정마을에 아까 그분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끝끝내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남편하고 죽음을 놓고 쌀만 했어요. 남편이 돈을 좋아하는데 내가 돈을 갖다 다 없애니 돈 버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최고 비싼 콩으로 이걸 해서 맨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의 그 관계는 한 집에서 일본군하고 강복군하고 한 집에 살았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고문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듯이 제가 남편을 끝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정마을도 기원이 이겨서 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려서 이렇게 암이 얼마나,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알려서 보인댔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사례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이런 건 정말 꼭 기록으로 남겨서 널리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주로 역사 쪽이니까 여기 호남 전라북도 그런 저항 정신도 강했는데
그 전통을 오늘 장전마을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 역사적인 그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서 확인을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좋은 하나의 또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교수님이 자기도 공부가 됐다니까 저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백 선생님하고 여기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 공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공장 때문에 피해를 받는 마을 사람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걷던데요. 그래서 이 마을을 같이 보듬어 가지고 그렇게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시는 주민들을 보니까 앞으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김세훈 박사님. 전 개인적으로 하나의 장전마을 주민대책협의회 외부 지원자로서, 그다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장전마을 역할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마 저 개인적인 시대적인 느낌도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전마을 이 부분들이 참여하면서 3단계로 나눈다면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는 거, 살고자 한다, 공장을 멈추게 하지 않은 원인을 찾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보상까지가 2단계가 되고 그 이후에 3단계는 장전마을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갈 거냐 3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익산이라는 통합, 그러니까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익산의 시민 여러분들이 역량을 합쳐서 이 부분들을 더 숨은 가치들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다른 데 충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남아있다,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들의 몫이 저는 여기로서 기쁘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작점이 될 거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문선 선생님. 어쨌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장전마을이 어떻게 남아야 되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나큰 일이었잖아요. 그럼 남는 것도 그렇게 모양새로 잘 남아줘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이 남을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함께했다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장전마을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깊이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안 잊고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사후관리 영역도 끝났다고 그러고, 여기가 어떻게 오염이 변했는지를 아마 이후에 조사 결과가 좀 보고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KTNG도 지금 싸우다 말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농진청도 연초막을 퇴비 연료로 없앴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24일부터인가는 퇴비 원료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민간협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농진청이 아뜨거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환경부도 장전마을 때문에 환경보건법을 많이 바꿨어요. 폐기물관리법도 바꾸고 보건법도 바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비료공장 들어오려고 힘들었잖아요. 조사할 때 처음에 문 안 열어줘가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학조사 전담기구도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다 장전마을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 이후에. 그래서 많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왔어요. 우리 환경행정도 요즘 보면 자세 자체가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들도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장전마을이 하나의 동네에서 발생한 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든 걸 바꿔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심 가졌지만 그 핵심에는 싸울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그 버스 타고 새벽에 KTNG하고 국회 갔을 때 다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찹쌀에다가 김 말아먹으면서 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김치 하나에다가 먹고 나대지에서 주차장에서 깔고 싸워왔어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나 과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못 싸워버리면, 안 싸우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전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고 가야 할 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또 우리가 다시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주민들 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같이 앞으로도 힘을 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황순호 건축가님께서 앞으로 이 공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건축가로서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좀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여기 주민들 또 활동가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자리에 와서 특히 주민들 또 시민사회 전문가가 정말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고 한 이 지역의 힘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전라북도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물론 5년 동안 와서 경험했지만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해내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팔복예술공장이 다 폐허가 된 공장을 작업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저는 이제 떠나서 제 고향 인천에 가서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무엇을 했냐면 맨 처음 했던 것이 기억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활동 하나하나는 한 사람에게는 아픔이기도 하고 투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정말 기록할 것인가. 이거는 기록하는 작업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 기록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예술 작품으로, 영화로, 책으로 퍼져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한 기록 작업도 요즘은 3D 스캔을 해서 이 전체를 전부 다 수치화시키는 작업까지 있는 이 상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태까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도 아마 기록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서 이 작업을 했는데 엄청난 위험한 그 행사를 하셨잖아요. 정말 여기에는 그 정화하는 작업이 저는 최우선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것이 1000명의 얼굴과 마음이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했냐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1년 동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대개 용역은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의 그냥 프로젝트로 해서 정하고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1년 정도 끊임없이 뜻을 모아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팔복에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예술의 힘인데, 예술가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또 거기에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면 훨씬 더 이 공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어떤 공간을 만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 방법론을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속에서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까,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죽어있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살아있고 정말 행동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으로 방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남기고 그런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어디 시에서 어떻게 용역을 주시고 그랬다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의 얘기를 경청하나 혹은 또 이렇게 황선호 선생님 같이 그 다른 공간들을 폐 공장들을 살린 그런 얘기를 경청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이제 최재철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주민들 혹은 여기 오늘 플로어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 2분 정도 말씀 이렇게 하실 게 있으면은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손문선 우리 의원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00세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비롯해서 또 조성환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살아있는 그런 교육관 이런 것이 됐으면 좀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황청희 박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그랬는데 KTNG에 가서 백복인 사장한테 가서 그런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용이 승천할 때 마지막 용의 눈을 딱 찍는데 둘을 찍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찍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이 되실 분들은 아마 장전마을의 주민들이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응원하고 오늘 와서 발표하신 분들은 기도해주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장전마을의 싸움과 과정이 정말로 용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신기백 대표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그 같이 이렇게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한테도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마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자연치유공원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을 잘 해결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크게 박수 치면서 함성을 올릴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씨앗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가서 심었으면 하는 거죠? 네. 모종도 받으시고 곳곳에 심도록 합시다요.